태권도가 아이비리그 진학의 비결이라니 이거 농담 아닌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미국 상류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은 태권도장이 어떻게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교육 컨설턴트 데이비드 밀러는 뉴욕에서 열린 엘리트 교육 컨퍼런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가 미국 상류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필수 과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북부의 한 태권도장이 특히 유명해요. 그곳에서는 단순히 무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업성과 평가를 높이고 리더십을 키우며 입학 에세이에도 강력한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이 도장에 다니려면 대기 명단이 몇 달씩 이어질 정도라니까요. 데이비드는 이 말을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는 태권도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데이비드는 텍사스가 태권도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는 태권도 수련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립학교에서는 주정부의 지원 아래 태권도를 체육 수업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히 특정 계층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서 교육적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보고서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태권도를 통해 ADHD를 극복하며 집중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키워 학업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태권도에서 배운 협력과 끈기로 학교 리더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입학 에세이에 이 경험을 녹여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태권도의 교육 철학이 상류층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은 이유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는 텍사스 오스틴의 태권도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장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이곳이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도장은 깔끔하게 정돈된 외관으로 마치 명문 사립학교를 연상케 했습니다. 도장 앞에는 최신형 SUV와 전기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태권도 로고가 선명히 새겨진 셔틀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아이들은 도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으며 차분한 표정으로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도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사범의 지시에 따라 정렬된 자세로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사범에게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범님. 아이들은 사범과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며 도장에 들어섰습니다. 사범들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더 잘하고 싶어? 한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잘 못했던 발차기요. 오늘은 꼭 성공하고 싶어요. 도장은 질서 정연한 분위기와 함께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현준 사범은 수업 시작 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도우면서 연습해보자.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태권도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기본 동작을 연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사범은 동작이 미흡한 아이들에게 자세히 시범을 보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발차기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 천천히 따라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해도 괜찮아. 수업 후반에는 팀워크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 조로 나뉘어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한 조의 리더로 뽑힌 10살 소녀는 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역할을 나눠보자. 먼저 내가 시작할 테니까 다음엔 내가 해볼래? 조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따라 움직였고 몇 번의 실수 끝에 결국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다른 조에서는 한 소년이 혼자 모든 역할을 하려다 힘들어했지만 조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 그게 더 빠르고 쉬울 거야. 내가 도와줄게. 데이비드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태권도가 단순히 신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교육 도구임을 실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부모들과의 대화는 이 도장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배운 것들은 학교와 집에서도 아이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한 부모는 이렇게 말하며 태권도 교육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운동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우더라고요. 그게 너무 소중했어요. 데이비는 도장을 둘러보며 이곳이 단순히 체육 시설이 아닌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와 부모들의 믿음은 태권도가 가진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도장의 수업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범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퇴장하는 모습은 단순히 훈련을 마쳤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에는 배려와 책임감이 배어 있었고 부모들은 도장 밖에서 자녀들과 훈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협력 과제는 어땠어? 한 학부모가 물었고 아이는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끝낼 수 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데이비드는 이곳이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시설이 아님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이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모든 학생들은 사범과 동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고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돈한 뒤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현준 사범은 단순히 동작 훈련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태권도의 핵심 가치인 책임감, 존중, 배려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장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동료를 돕는 작은 행동이 진짜 예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지시를 따라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은 공용 물품을 제자리에 정리한 뒤 옆에 있던 친구에게 여기 발보호대는 내가 쓰면 돼. 이제 차례야 라고 말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협력 과제 중에는 아이들 사이에 배려심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 소녀는 조언이 실수를 하자 괜찮아. 내가 도울게. 우리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며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모습을 보며 태권도의 예절 교육이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과 감정 조절 능력에서도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지만 도장에서 배운 명상과 심호흡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김사범은 수업 전 짧은 명상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땐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그러면 마음이 진정돼요. 그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폭발하곤 했지만 이제는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태권도를 통해 학업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도장에서 가르친 시간 관리와 계획 세우는 습관이 학교 생활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한 학생은 매일 훈련 시간에 맞춰 준비물을 챙기고 도복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스스로의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장에서 배운 습관을 학업에도 적용해 매일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6개월 뒤 학업 성적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훈련 방식 덕분에 우리 아이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성적이 오른 것도 좋지만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도장에서의 훈련은 리더십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살 소녀 앨리스는 리더로 뽑히는데 부담을 느꼈지만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나를 믿어준 덕분에 우리 팀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앨리스의 부모는 그녀가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대에 서거나 리더 역할을 맡는 걸 두려워했지만 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학교에서도 팀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고 친구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태권도가 단순히 신체적 단련을 넘어서 아이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ADHD를 극복한 소년의 사례는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자리를 떠나곤 했지만 태권도에서 배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인성 교육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도장에 도착해 도복을 정리하고
사범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자신이 배운 동작과 느낀 점을 기록하며 자기 성찰을 연습했고, 훈련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바닥 청소를 하며 협동심과 책임감을 길렀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간식을 남기지 않는 작은 약속을 지키며 생활 속의 질서를 배워갔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그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고 6개월 만에 학급 대표로 선발되며 모두에게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를 믿고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하며 태권도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태권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아이가 저희와 대화하려는 노력이 커졌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이런 대화가 생기면서 우리 가족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도장은 평범한 체육시설을 넘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교육열 높은 지역에서 태권도는 자녀의 성격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교육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류층 부모들은 태권도를 자녀 교육의 필수 코스로 여기며 자녀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고학력 직군 부모들은 태권도장을 선택하는 이유를 자녀의 졸업적 성장을 위한 투자로 여겼습니다. 에너지 회사 임원인 마크 스미스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의 자녀가 자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와 리더십입니다. 태권도에서 이런 가치를 배우는 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처럼 태권도장은 학생들의 자기 관리, 시간 관리, 협력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학 에세이에 녹여내며 아이들이 MIT, 스탠퍼드, 그리고 UC 버클리와 같은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례는 부모들 사이에서 태권도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열풍 속에서 상류층 부모들 사이에서는 태권도장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명단이 몇 달이나 걸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모들은 네트워크와 인맥을 동원해 추천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자녀를 태권도장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미 다니고 있는 학부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리더십 캠프에 선발되고 대학 입학 에세이와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아이를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태권도장의 셔틀버스가 고급 주택가를 오가며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는 모습은 상류층 부모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태권도 셔틀버스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아이는 분명 명문대에 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만큼 태권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텍사스 대학 UT, 어스틴과 같은 명문대의 학문적 성취와 창의적 활동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태권도의 교육 철학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대학 교수인 리사 박은 자신의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태권도는 이런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완벽한 교육 도구였죠. 도장은 전통적인 태권도 훈련 외에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학생들은 훈련 중 배운 동작을 활용해 태권도 댄스 퍼포먼스를 만들거나 태권도 동작을 융합한 연극을 발표하는 등 독특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체육 성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창의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같은 군사 도시에서는 군사적 규율과 태권도의 엄격한 훈련 방식이 조화를 이루며 군인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 군인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훈련처럼 아이들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규율을 가르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군인 가족들은 태권도 훈련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체력 강화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심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승급 심사 과정에서 겪는 도전과 성공 경험은 군인 부모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데이비는 태권도가 부모들에게 자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적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배운 경험은 아이들에게 자기 관리 능력, 협력,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을 심어주며 이는 명문대 입학이나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학부모의 이 말은 태권도가 텍사스 상류층 부모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한 마디였습니다. 데이비는 도장에서 태권도가 가진 긍정적인 영향에 감탄했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승급 심사를 앞둔 루카스라는 학생이 눈에 띄게 풀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밝고 열정적이던 루카스는 이날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무슨 일 있니? 김현준 사범이 조용히 물었지만 루카스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사범님, 저는 이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잘하지 못해요. 심사에서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실망하실 거예요. 루카스의 부모는 그의 말에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태권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면 아이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는 루카스를 위해 태권도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현준 사범은 차분한 목소리로 루카스와 부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과정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입니다. 심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루카스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들은 루카스는 눈을 들어 사범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도 그의 곁에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루카스. 내가 실수해도 우린 내 편이야. 같이 연습하자. 아이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루카스는 다시 한번 연습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루카스는 심사대 앞에 섰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 동작에서 실수를 했고 그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보자 친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내 그는 다시 동작을 이어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루카스는 부모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해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통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를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네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루카스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지만 끝까지 도전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는 이 경험을 통해 태권도가 가진 더 큰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예의범절과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체육 교육을 넘어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이 미국 전역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도입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리더십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데이비는 텍사스 오스틴의 작은 태권도장에서 목격한 변화가 단순히 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이미 미국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의 철학은 여러 국가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 교육혁신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권도가 학생들의 리더십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태권도의 예절과 협력 중심 교육, 철학을 공립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방과 후 도입은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자기 통제 능력을 심어주어 학급 내 폭력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고 학생들의 협동심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태권도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문화연구소는 태권도가 학생들에게 자기관리와 인내심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립학교에서는 태권도를 정규 체육 과목으로 도입하거나 여름방학 리더십 캠프의 주요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교육적 도구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UNESCO는 태권도가 세계적인 교육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를 배운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교육 철학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텍사스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태권도가 가르치는 가치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식 태권도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의와 책임감,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통해 종합적인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변화가 이미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명문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배운 상호 존중과 성실함은 학생들이 명문 대학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리더십 역량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데이빗은 한국의 태권도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문화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데이빗은 태권도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